근데 약간 법정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뭔가 인정은 하지만 뭔가 또 인정이 다 되지는 않고.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지금 결혼해서 살아보시고 아빠나 남편이 있다면 한국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좀 어른이 되는 것 같나요? 애가 되는 것 같나요? 애가 돼요? 좀 인자해져요? 좀 잘 삐져요? 지금 남편이 같은 사람들이 아닌데 똑같은 현상이네요. 자, 그러면 삐지면은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고 말을 안 하고, 자, 이 현상까지 매우 비슷하네요. 제가 제주도에서 고로쇠를 한번 이렇게 하는 동생이 있어서, 제주도에도 고로쇠가 있거든요. 나무에서 나오는, 그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인데 진짜 좋아. 그 미네랄이 물보다 40배예요. 지금 홈쇼핑 같은데요. 잠깐 느낌이, 저도 알았어요. 순간 내가 말하면서 나 이거 팔아야 되나? 팔 건 없어요. 저는 테스트 해봤거든요. 전 말을 1시간에서 2시간, 3시간, 5시간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진액을 다 써요. 그러면 저 뒤에 가면 진짜 이렇게 돼요. 그때 물을 마시잖아요. 물이 맥혀요. 그러니까 물이 시원한 게 아니라 물이 사람을 이렇게 쳐요. 그때 제가 제 몸으로 실험해 봤는데 정말 좋고 몸 안으로 순간 착 이렇게 되는 게, 그 1번 저한테 좋았던 게 고로쇠였어요. 고로쇠 수액, 시원하게. 그리고 2번이 보이차. 보이차는 약간 살짝 따뜻하게 마시잖아요. 정말 좋은 보이차들은 이렇게 들면서 약간 분자처럼 몸 안으로 싹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를 너무 이렇게 써보니까 그걸 좀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막 이렇게, 그건 정성이 가하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걸 매번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보통 말 끝나고 나서 제일 찾는 거는 포카리 스웨트. 공구할까요? 포카리 스웨트?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하고 얼음. 전 따뜻하게는 안 마시고 얼음에다가 포카리 스웨트를 탁 해가지고 말 쫙 끝나고 탁 하면 이게 쫙 되더라고요. 이게 일을 과하게 하면서 생긴 제 습관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그래서 그 고로쇠 하는 그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겨울에 이제 채취해요. 1월부터. 진짜 팔라고 그러나. 나 진짜 나 진짜 느낌이, 저도 느꼈어요. 나도 1월에 나와요 라고 할 때 나도 느꼈는데 아니에요. 이 고로쇠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고로쇠는 자기의 잉여물을 줄 수 있대요. 나무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18리터 맥스, 그걸 줄 수 있어요. 계속. 근데 어느 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한국 남자가 1년에 18리터만 빼서 줘야 되는데 180리터를 빼버린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빼가버린 거예요, 그 남자들에게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지가 빼줬는지 밖에서 빼갔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자기 물은 기본 갖고 있고 잉여물을 줘야 되는데 자기 물도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는, 원래 나무가 여러분 겉에서 보시면 되게 단단한 것 같지만 안에 수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물을 다 빼버렸잖아요.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건조해졌으니까 불이 잘 나요. 그러니까 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는 불에 잘 안 타요. 근데 물을 다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잘 나. 서운해. 섭섭해. 그리고 말하기 싫어. 말하기 싫다는 건 싸우고 싶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충전 코드에 물려 있거나, 아니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 좀 운전을 잘못하면 뭐 이렇게 운전을 저렇게 해? 막 이러면 되는데 막 찾아가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할 일은 또 아니야.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불이하다고 느끼거나 그러면 이제 왜? 몸에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도파민이 계속 나오냐고 물어본 것은 도파민도 일종의 액체거든요. 근데 아내에 대해서 여전히 도파민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아니라 그 남자가 화가 많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물을 뺐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남편분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동안 혹시 뭔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어때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지금 너무 삶에 의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거를 언제 누가 빼간 것 같아요? 깊게까지 고민해 본 적은 없고 아, 일단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죠. 이거를 썼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전혀 몰라가지고 근데 전혀 몰랐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그런 건데 아내가 글을 쓸지를 몰랐다 이게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글을 쓸 정도로 화가 많은 건 아닌데,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줄은 몰랐다. 두 번째, 이걸 쓰네. 이 두 가지가 섞인 거네, 섞인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심각한 거긴 하잖아요. 왜냐면 뭐가 심각하냐면 화를 내는 게 심각한 게 아니야. 아내는 진심으로 썼거든요. 네. 근데 뒤에 말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명한 아내가 되고 싶어요. 이거는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혹시 아내분 아직 지금 아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출산했죠, 아기. 지금 배에 가방이에요? 네. 가방이구나. 아니, 왜냐면 저는 만삭인 것 같아가지고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근데 이거는 남편분하고 한번 서로 이렇게 알면은 좋긴 하겠네요. 근데 저의 의견은 그래요. 제가 성악할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노래가 Caro mio ben, credermi almen, senza di te languisce il cor. 이게 까로미오 벤이거든요. 그 노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님 이런 가사예요. 근데 저는 노래 항상 이런 거예요. Caro mio ben, credermi almen. 그럼 선생님이 저한테 창옥이는 노래에 열이 많아. 근데 그때는 저는 그게 선생님은 제게 돌려 얘기한 건데 저는 그게 그냥 제가 열정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정이 많다도 있는데 그 열정이 조금 더 가면 뭐예요? 화거든요. 다 불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틀 안에 있는 거는 불이고 이 안정된 틀에서 조금 밖으로 나오면 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그게 절박함이었던 것도 같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절박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이렇게 여유 있고 좀 너끈하고 이런 집에서는 자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 해야 되고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누가 나를 도와줄 리 없으니까 내가 이거 몸에 힘을 줘서라도 여기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그리고 자존심, 그 당시에 저는 열등감도 있고 조급함. 나 졸업하면 30인데 부모님이 나를 못 봐주시는데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에 대한 온갖 것들이 저한테 꽉 이렇게 들어와서 연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라는 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그런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연애의 51%는 자기 문제예요. 내가 컨디션이 괜찮고 내가 상황이 괜찮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너끈히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겨요. 근데 내가 너무 지금 없는데 어떻게 남을 그걸 뭘 하겠어요? 쉽지 않죠, 훨씬. 그래서 저는 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게 순간 탁 그렇게 되고, 그래서 또 민감하고, 그래서 사랑의 노래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
여유 있는 새끼들이 뭐 하는 거지. 뭐 잘 만나가지고 뭐 연애질이나 하고. 아유, 나는 저런 애들하고 달라.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니까. 까로미오벨 그레딜 미알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렇게 심하게 다르진 않지만 어쨌든 자, 현명한 아내가 되고 싶어요. 여성분에게 추천하는 바는 가까운 사이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고 뭘 해주려고도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요. 남편을. 결국 공황장애에 걸려요. 그리고 막 진짜 이 새끼 이거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딴 식으로 갚아? 제가 보기에는 사랑보다는 기도. 근데 그 기도는 절에 가서 하는 법당의 절일 수도 있고 성당에서 하는 미사 피정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기도를 하면 자기 몸에 힘이 빠지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변화된 느낌이 어떤 식으로든 가까이 사는 가족에게 전달돼요. 그게 가까운 사람의 변화의 최고라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안 돼요. 그리고 뭐 자기가 이거 강연 듣고 좀 변해봐. 자기가 들으면 좋은 내용이야. 김창욱 강사님 요즘 완전 좋아. 그러면 그 새끼는 지가 말한 대로 안 살아. 자기야 좋은 걸 듣고 변하려고 해봐. 나는 직접 들었어. 자기가 들으면 좋은 말이야. 가서 살아 그 새끼하고. 가까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는 안 돼요. 오직 내 몸이 내 삶이 변화된 걸로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무슨 기도를요? 남편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 아니요. 내 몸에 쓸데없는 힘이 빠지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내 몸이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조금 그렇게 나오면 삶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가족이 제일 빨리 알아봅니다. 와이프가 변했네. 엄마가 변했네. 엄마 느낌 달라졌는데?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무섭네? 가까운 사람은 오직 삶의 언어로만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도 추천드릴게요. 아내분 종교는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분, 15분 정도 옷 따뜻하게 입고 산책. 걸을 때는 걷기만. 소망을 빌지 마세요. 몸에 욕심 들어갑니다. 자꾸 하나님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안 해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 거짓 기도. 부처님한테 빌지 마시고요. 빌면서 절하면 관절 나가요. 몸에 힘이 들어갔는데 관절 안 나가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미 받은 복을 셀 수 있겠죠. 그때가 새로운 걸 받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안전한 상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하고 같이 그런 실질적인 훈련 겸 마음의 운동 겸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겨울은 안 됩니다. 추워서. 조금만 날이 풀리면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서는 멋있어 보이는 남편, 집에서는 왜 안 멋있어 보일까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선생님? 16년 차예요. 선생님, 결혼하고 16년이면요 밖에서도 안 멋있고 집에서도 안 멋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결혼하고 10년이 넘었는데 남편이 밖에서 멋있다? 그러고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 결혼하고 16년 됐는데 밖에서는 멋있어요? 어때요? 너무 멋있어.
그럼 뭐 같이 일을 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밖에서 뭐 데이트할 때 만날 때 멋있다. 언제 밖에서 멋있다는 거 그거예요? 모르겠어요. 밖에만 나가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아, 밖에만 나가면? 네네. 아,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면 멋있다는 말이. 아니, 그 정확한 워딩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럼 집에 오면 또 안 멋있잖아요. 네. 이거는 오은영 박사님께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신과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서는 집에서는? 옷을 잘 안 입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 집에서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좀 편안하게 입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쵸? 네. 뭐 속옷만 입고 있다. 맞아요. 보통 남자들이 집에서 이렇게 트렁크 팬티 같은 거 좀 편안한 거만 입고 위에 난냉구도 입고 아니면 안 입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네. 아, 그걸 선생님은 별로 보기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아, 그냥 너무, 그러니까 편안하다기보단 좀 너무 러프하고 저렇게 막 팬티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거에 막 난냉구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막 입고 이런 게 조금 별로라고 느껴지시는 거 네, 같은데 맞아요? 네. 아, 그런 게 별로예요. 그래도 우리가 밖에 갈 때는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걸치기도 하고 가까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럼 지금 결론 났네요. 남편분은 이런 거 조금 알고 계셨어요? 아,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옷 좀 입으라고 집에서. 네. 근데 몇 번 입어보니까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옷 입는 게. 그렇죠. 네. 그리고 밖에서 타이트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느껴지는 곳에서 엄청 편안하게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밖에서 막 이렇게 막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그렇게 막 또 널브러지지 않아요. 근데 밖에서 너무 딱 이렇게 있고 일도 딱 이렇게 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프로의식도 있고 자존심도 내가 딱 있게 내가 탁탁탁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완전히 풀어지고 싶을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봐봐요. 말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편한 사람은 그렇죠 뭐 그래요 이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선생님? 저는 그 반도체 쪽 그 설계 일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봐봐. 반도체 설계가 그게 완전히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집중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이해가 되네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근데 아내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반도체를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도 반도체 회사 거 몰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분 한번 마이크 잡. 이런 건 좀 알고 있었어요? 네, 하는 일은 많이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나타난 현상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맙고 땡큐인 게 남편이 이제 그러면 다른 것에서 그걸 찾으려고 한다고요. 뭐 막 게임을 한다든지,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담배를 핀다든지. 술 많이 먹어. 아, 그래요? 그러면 집에서 빤스 입고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네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대박. 저녁에 꼭 먹어요. 저녁에 네, 꼭 먹어요. 밥 먹으면서 네네. 소주를? 주종은 안 가리고. 주종은 안 가리고 네. 밥 먹으면서 꼭 반주로 먹어요? 네, 한두 병씩 꼭 먹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반도체 때문에 좋아진 게 많은데 그 반도체가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누군가의 진짜 쎄 빠지는 그걸로. 그렇죠. 반도체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맞죠, 선생님? 얼마나 이 착지기처럼 그 설계자들을 짜야 되겠어요. 이거 완전 시간 전쟁인데. 그러면 또 한국 사람이 또 그 질 수 있나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대만 이런데.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할 텐데. 성과 내야 되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빤스 입고 술을
술을 처먹게 되고, 그리고는 또 시위에 술 사러 또 와이프랑도 가야 되고. 지금 다 보이네. 다 보여. 지금. 근데 이 와중에 되게 고마운 거는 남편이 그거를 아내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그거를 이제 미안해서든 아내에 대한 느낌이 없어서든 그걸 아내하고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결혼하고 10년, 20년 되면. 그거는 남편도 행운이고 아내도 행운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에 뭐 모든 국민이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뭐 이게 우리나라의 뭐 진짜 효자인 거는 맞잖아요. 근데 또 그것을 그 글로벌한 이 싸움을 하려고 또 이거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성장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또 그 데미지를 입는 거는 또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방식으로만 계속 풀면 우리가 한 개인이니까 진짜 조직의 거름이 되어서 우리는 너무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이제 50 전후가 되면 개인차가 있지만 체력이 안 받아주는 때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 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성악 전공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강연을 해도 나는 뭐 안 가.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전 독감 주사도 한 번도 이때까지 맞은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안 아프더라고요.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독감 같은 게.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엄청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안 다니는데 정말 진짜 몽둥이로 진짜 정말 온몸을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목소리는 아예 안 나고 목은 밤새 아프고 죽겠다 싶을 만큼 아프고 죽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하고 체력 떨어지니까. 그러니 우리 남성분도 지금 30대세요? 40대세요? 올해 40. 아직 이런 건강에 조금 경고는 오지는 않았죠?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본 체력도 있으시고 또 이제 40이니까. 근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40 중반 후반에 꽤 많이 오거든요, 그게. 근데 그러면 그때는 또 조금 늦어.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예 술을 끊자. 이렇게 가지 말고 마시던 거 마시고 운동하면서 마시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지로. 그래서 저는 그 로가 길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길로. 어떻게 방법으로 해야 되냐? 억지로 해야 된다. 그 억지로 한 게 우리의 남은 생활의 삶을 아주 강하게 지켜주는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바라시는 거는 조금 그러면 어떤 걸 바래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둘이 있을 때 얘기하기 뻘쭘해도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바라는 건 없고 지금처럼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글을 왜 쳤은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지금? 나 어떻게든 도움 주려고 나 해봤는데 진짜 짜증나게. 알았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서 배우자에게 돈을 안 주네요. 근데 이거는 저 말고 경찰이나 검찰을 찾아가야 되는 일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얘기를 저한테 하시네. 각각 전문 기관이 있는데.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노후에 같이 있다면 쓸 돈이라고 하는데 같이 살기 싫어서 3년째 대화 단절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 아닌데 정이 떨어져요. 일단 남편이 퇴직을 하시고 나서 본인에게 돈을 안 준다는 얘기신 것 같고요. 노후에 같이 있다면 쓸 돈이라고 한다. 이것도 if네요. 만약
당신이 나와 노후에 같이 있다면 쓸 돈이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같이 있지 않다면 나는 또 다른 당신과 그 돈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조금 해석이 되는 바이고요. 이분이 저희 누나라면 헤어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려 말할 거 없이 누나 헤어져라. 그리고 헤어지지 않을 거면 헤어질 각오로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이름 모를 이 누나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은 누나가 돌아봐야 할 것은 매형에게 말을 좀 예쁘게 하는 스타일인가라는 것만 돌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자분들이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어하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결정적으로 하나만 추천드려요. 애들 앞에서 계속 싸울 거면 헤어져라. 애들 때문에 산다라는 대도 안 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애들 때문에 애들 앞에서 계속 싸울 거면 헤어져라. 그게 아이한테 최악이다. 근데 언제 헤어져야 되냐? 말을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이쁘게 해보고 그래도 남편의 분이 너무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헤어져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분들? 이게 박수 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들 다 이혼하고 싶으니까 박수를 많이 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남성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분들이 좀 여자가 그분이 뭐 여자친구든 와이프든 말을 좀 나한테 예쁘게 해주면 나도 조금 변화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에 남성분들 동의 가능하세요? 이렇게 슬픈 대답은 처음입니다. 지금 목소리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 좀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눌려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지금 많이 눌려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헤어지고 싶다면 그날부로 말을 예쁘게 해보셔라. 이직하고 싶다면 이직하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내가 이 집 사장처럼 이 회사가 내 회사인 것처럼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해보고 그러고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 회사가 나한테 똑같이 대해요. 그러면 그 회사 나가야 돼. 그 회사는 희망이 없는 회사예요. 근데 내가 진짜 사장인 것처럼 3개월, 6개월 했어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습관이 들인 사람은 다른 회사 가서 잘할 확률이 높고, 근데 그 회사도 못 알아줘. 내가 가는 회사마다 다 양아치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창업하세요. 가장 퓨어한 게 고객이에요. 사장이나 회사는 나 안 알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차가 있어서 그렇지 일반 고객은 그 사람을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뭘 말할 때 제 밑바닥까지 다 봐요. 다 느끼고. 그러니까 야매어도 계속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뭘 하시더라도. 그러니 사장처럼 진심으로. 회사 딱 나가고 싶다면. 네. 요즘 저희 직원들이 아주 사장처럼 일하고 있어요. 뜨끔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저도 호락호락한 놈은 아니에요. 눈치를 깐 거야, 나도. 첫 문장을 들으시자마자 웃으시게 된다는 거에 제 오른팔을 걸겠습니다. 참아보려면 참아보세요. 10년째 집에서 놀고 있는 누나가 있습니다. 봐봐요. 대부분 웃잖아요. 지금 안 웃은 사람은 그 누나예요. 취업도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누나를 사회생활이라도 하게 하고 싶은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나를 취업시킬 수 있을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누나 빠따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뭐 말로 해서 될 게 있고 말로 해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자, 어디 계세요, 우리 동생분? 우리 맨 앞에 있으시다. 맨 앞에 있으시다. 누구랑 왔어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하고? 네.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젊으셔? 전 너무 누나인 줄 알았는데. 그럼 누나는 몇 살이에요? 10년째 집에서 놀고 있다는데. 30살이요. 그러면 누나는 20살 때부터 구직 활동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남성분은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근무 중입니다. 마트에서 근무 중이고. 누나는 10년째 집에 있어요. 집에 있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기 우리 엄마가 엄마가 답할 거예요? 이거 우리 재밌게 하려고 나온 거 아니죠? 저희가 섭외한 분 아닙니다. 저 진짜 진실하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 어머니, 아드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 너무 동안이신데. 그러면은 따님 한 명, 아드님 한 명이에요? 아니요, 딸들의 아들 하나예요. 그러면 아들 위로 다 누나예요? 네. 큰 따님이에요? 그 10년째 그 누나는? 아니요, 둘째요. 그러면 더 큰 따님은 33인데 걔도 지금 놀고 있어요. 몇 년째요? 반복 중.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놀아요? 네. 근데 지금 따님 생각, 의견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아니요, 제가 취업하라고 음. 얘기를 해고 뭐 저기 막 술집에서 윽박도 질러보고 협박도 해보고 타일러도 보고 했는데 그냥 취업할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니는? 그냥 취업 안 하면은 그냥 편의점 알바락도 해서 네 용돈 벌어서 네가 써라. 솔직히 저희 신랑이 용돈을 줘요. 핸드폰 요금 내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서 취업 안 하는 건지 심지어 저희 큰애 월세까지 내주고. 어머니 알게 내줘요? 모르게 내줘요? 알게 내주는데 저희 신랑도 지금 정년퇴직해서 이제 막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취업해서 안정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둘 다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요.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처럼. 근데 솔직히 얘도 놀고 있었는데 제가 취업시킨 거거든요. 어머니, 근데 그 기분 나쁘게 손가락질은 이렇게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이런 거는 좀 네. 이게 기분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가 취업했다고 지네 누나들을 갖다 무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큰애는 지금 백수 주제에 또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남친을 저기 막 소개시켜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돈은 한 푼도 번 적 없이. 선생님, 사실은 어머니 저한테 올 게 아니라 오은영 박사님께 가야 될 건데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못하는 건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어설프게 못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따님들을 좀 어떻게 성장 과정에서 키우셨습니까? 조금 독립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게 있대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 부모가 얘 이거 필요하네 하고 확 줘버려. 난 필요하다고 사인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 바로 줘버려. 세 번째, 내가 필요한 거를 느껴서 필요하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바로 주지 않고 조금 이따가 주니까 이 아이는 그래, 내가 세상에 필요한 게 있으면 노력을 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지. 네 번째 뭐예요? 필요해가지고 막 했는데 안 줘.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가 엄마가 일하러 나갔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요즘은 아이들 어디 맡기거나 뭐 선생님이 하거나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봐주거나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냥 애를 두고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30년 전, 40년 전에. 그럼 애가 막 울어요. 그럼 애가 언제까지 우는 줄 아세요? 악에 바칠 때까지 울어요. 그리고는 그 끝까지 울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안 와요. 그럼 애가 갑자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눈물을 갑자기 딱 닦고
눈물을 갑자기 딱 감추고 애가 탁 이렇게 돼버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울지를 않아요. 삶에 소망과 희망은 없다고 생각해. 내가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울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안 와. 그러면 끝까지 울고 나서 그냥 딱 끊쳐버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 버려. 근데 어머니에게 여쭤볼게요. 어머니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교육 유형이 있는데 그 따님 둘을 어떻게 좀 교육하신 것 같아요? 몇 번에 가장 가까워요? 2번 좀 가까운 것 같아요. 필요하면 바로 준다? 네. 아버님은 딸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신랑도 그냥 애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주는 스타일. 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들이 의도치 않게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바로 줘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폐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그 산소 공급기를 부모님이 대줘버리신 것 같네요. 동생분 맞아요? 제 얘기가?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요. 어머니가? 네.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지금? 두 분 무슨 배우들 아니야? 지금 나 대학로에 오디션 보러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엄마하고 아들 역할로 장난 아닌데 느낌이. 지금 엄마가 얘기하시기는 아빠가 좀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 아드님이 말하기에는 엄마가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누나들을? 그냥 하고 싶은데 그냥 하게 뒀어요. 아, 엄마가요, 아빠가요? 지금 빨리 편안하게 얘기해요, 지금. 막 억눌려 있지 말고 지금. 그냥 말만 하고 음.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또 말을 하고 네, 반복이 됐어요. 성장 과정에 아빠가 그렇게 누나들을 교육한 거는 맞죠? 우리 아빠는 그렇게 교육을 안 했어요. 아빠는 그렇게 안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엄마잖아요. 어머니 솔직히 이거 아드님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은 하는데 네. 애들한테 뭐 해라 이게 강요하면서 키우질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자랐고 제가 자란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군대에서 전쟁을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군기, 두 번째 사기. 근데 지금 어머니는 군기를 조금 모자라고 사기를 많이 자녀한테 주신 것 같네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대부분 불합리한 것도 많고 가족처럼 누가 그렇게 해줘요?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요. 엄마나 되니까 아이고 우리 딸 예쁘다 우리 딸 예쁘다. 세상에 나와봐요. 우리 딸 구리다 우리 딸 구리다. 너는 왜 이렇게 구리냐.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보기에 이거 뭐야. 집에 있을 때는 막 그래도 뭐라 해도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세상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네. 아유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해도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군기도 조금은 잡아야 되는데 사기를 너무 많이 높이신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 맞는 것 같아요. 옛날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의 군기를 너무 잡고 사기를 너무 죽였거든요. 그래 여기에 반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요즘 부모님들의 꽤 많은 수가 자기 자식 사기를 엄청 높이고 애가 기합이 빠졌어. 여기서 말하는 기합이라는 거는 뭐 어떤 군사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룰, 질서, 규칙, 원칙 이런 거예요. 네가 힘들어도 네가 할 건 해야 돼. 네가 너를 돕지 않으면 나중엔 엄마도 아빠도 너를 도울 수가 없어. 그건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네가 넘어야 할 산이 있어.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사회가 50년 전에 50년 전에는 막 딸 결혼하면 죽어도 너는 그 집 귀신이야. 문지방도 넘어오지 마. 엄마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왜 이렇게 흙을 눈에 뿌리려고 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너무 반작용으로 돼가지고 이제는 야 그냥 결혼했다가 그냥 아니면 와. 그냥 결혼 남들 하는 거 해봐라 나도.
뭐 이렇게 그냥 너무 마실 가듯이 또 전에는 또 호족을 파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마실 가듯이 왔다 갔다 그냥 결혼을 마치 CU 갔다 와라 그냥 그러니까 이게 50년 만에 너무 이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이라도 기회니까 지금 균형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잡으면 어때요? 근데 저희 신랑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예요. 아버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하셔요. 네. 이제 딸들 30 전후에 그거 못 잡으면 40, 50, 60 되면 도미노 현상처럼 안 좋은 일이 더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엄마가 우리 둘째 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저 카메라 감독님 보시고. 사랑하는 딸 다솜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뒤에서 응원하고 힘들어도 뒤에 엄마 아빠가 있고. 어머니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군기를 잡아야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남들은 취업 안 하면 시집 보내래지만은 시집 보내기는 좀 그렇고, 올해는 취업해서 돈 좀 벌어갖고 엄마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엄마 금 좋아하니까 금 좀 사줘라. 딸 사랑한다. 동생도 누나한테 한마디 해요. 이제 누나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못 봐요. 그럼 그렇게 나이 들으는 거야. 다 50, 60, 70 돼요. 결혼하기 전이 대부분 형제예요. 메시지 한번 해줘요. 누나 올해는 이제 무언가도 좀 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마흔두 살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근 20년 만에 네이버에도 검색되고 음원 사이트에도 제 노래가 올라오는 현직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생에 부딪히고 아직도 부모님께서는 딴따라라는 지금 딴따라가 문제가 아니라 글을 좀 잘 써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20년간 관련 업계 종사도 했고 돈도 벌면서 살고 있는데 진정 좋아하는 일과 평범하게 돈 버는 일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유명하진 않지만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꿈을 쫓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선생님 검색하려면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 노래하시는 거 보통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한글로 V진이라고 치면 나오긴 하는데 BTS랑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V진이라고 치면 검색이 되긴 합니다. 선생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전업 가수로서요? 사실은 직장인으로 살고 있고요. 2019년도에 데뷔를 해서 일단 디지털 싱글 앨범 2장을 가지고 있고 계속 음악 작업은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TV에 나오거나 유명한 가수들처럼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앨범을 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계속 또 반복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홍보를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앨범을 낼 수 있고 꿈꾸는 삶이라는 게 어디까지 좀 현존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철없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놀고 먹고 살아도 되는 건지. 제가 아는 어떤 남동생의 누나도 지금 10년째 엄마가 자꾸 사주고 그러는 집이 있는데 저는 성악 전공했잖아요. 15년 정도 돈을 내고 음악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래로 제가
돈을 받는 뭐 그런 걸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 있는 시립합창단 다니다 그만뒀어요. 한 6개월 만에. 결정적인 계기가 포프리 대표님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책이 나와가지고 펜글씨로 이름 딱 써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딱 드렸는데 대표님이 글자를 보고 천재 천재. 와, 이거 펜글씨를 배웠어요?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제가 책 보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 교수님은 천재. 노래 빼곤 다 잘해. 그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게 뭔 소리야?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전체 직원분들 모이는 행사에 대표님이 노래를 하시는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레슨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지인이니까 그럼 제가 성악 전공했으니까 레슨 해드릴게요. 뭐 제가 뭐 돈을 받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전주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스님한테 레슨을 받는데 엄청 티칭을 잘해요. 근데 김 교수님은 노래를 왜 못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한 일주일 동안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뭐 내가 그럼 노래를 못했으면 내가 뭐 경희대까지 왔어? 내가 노래를 못했으면 시립합창단 내가 못 들어갔겠지.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안 하거든요. 근데 노래는 그때보다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노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저는 피아노 음악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성진 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달빛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드뷔시에 달빛이 있는데 그 연주자가 딱 이렇게 할 때 조금 큰 스피커로 들으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리고 그런 음악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제가 왜 노래를 안 하게 됐냐면 이거 엄청 중요한 거라서 제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그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여대에서 잠깐 강연을 할 때 여학생이 교수님, 오빠가 군대에 갔습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은 그거였어요. 좋아한다면 기다리십시오. 좋아 보였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건 무슨 차이인가요? 좋아하는 거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 보인다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군대 간 건 찬스입니다. 무슨 찬스요? 새 오빠를 만날 찬스? 아니요. 그 오빠가 내가 좋아하는 오빠였는지 좋아 보였던 오빠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한테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1번, 끌린다예요. 하고 싶다, 끌린다. 근데 이건 1차적이에요. 2차로 이거를 진짜 좋아하는지 내 영혼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악을 좀 더 진하게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때 나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부모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 물을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되죠. 내가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고민이 되네.
좀 주저하게 되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가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반대해도 내가 하면 그럼 제가 성공하나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질문. 제가 답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점집에서 말해 줄 수 있어요. 몇 월에 귀인이 나온다는 것을.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말하고 싶죠. 성공도 중요하고 안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짧은 인생에 내가 그만큼 간절하게 해보고 싶은 게 있었던 걸 해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인생의 1번이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보다 저는 그걸 더 본질로 꼽고 싶어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거는 마치 마트에 가면 2리터짜리 우유를 사면 스카치 테이프로 메치니코프 얼마 안 남은 걸 감아주거든요. 저는 유명함이라는 것은 그 2리터짜리 우유가 아니라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준 요구르트라고 생각해요. 삶의 본질은 그 2리터짜리 우유. 그건 뭐냐? 선생님이 음악 자체가 좋아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이미 본질의 우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통 잘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반드시 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강사님,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그럼 전 이렇게 말할게요. 아니요. 그게 안 맞으면 선생님은 또 다른 걸로 가서 선생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왜? 그런 정신으로 음악하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하고 토스트를 만들어서 팔고 영업을 했고 리더십을 발휘했고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이 될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손해날 일은 아니죠. 근데 저는 왜 음악을 안 했냐? 나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음악하는데 돈도 내고 시간도 냈어요. 근데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 내 음악을 안 좋아한다는 걸. 그러면 좋아한다는 건 뭐냐? 사람들이 돈을 내고 시간을 내는 것이 진짜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 창우가 너는 노래하는 거 좋아하네, 맞네. 네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원하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 네 노래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 근데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생각이 있니? 근데 거기 마지막 질문에서 주저주저하는 저를 봤어요. 그러면 깨끗이 놔준다. 이 마음이 딱 그 사장님 때문에 정리가 되고 혼자 차 타고 오면서 그냥 혼자 노래를 차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아마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고음에서는 안 하겠어요. 저도 머리 있는 놈이에요. 자, 봐봐. 노래할 때는 감동 안 하고 말할 때 웃어. 근데 그날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차 안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평생 할 수 있다.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해라. 가수는 안 돼도 노래는 평생 할 수 있다. 가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노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다. 결혼해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중요한 건 결혼이 아니라 사랑. 중요한 건 가수가 되는 것보다 내가 노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이제
40대시라면 우리가 40인데 아직도 우리 삶에 자기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매우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가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됐으면 좋겠지만 자기 삶에 대한 진솔한 사고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부부입니다. 저희의 고민은 요즘 딸 30대인데 독립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못 나가게 하는 아빠 때문에 힘듭니다. 나간다고 집은 계약했어요. 어디 계실까요? 우리 60대 오셨군요. 아이고야. 우리 어머니 딸이 30대인데 요 딸 하나입니까? 둘이요. 둘? 그러면 이 딸이 큰 딸입니까? 작은 딸입니까? 작은 딸이요. 큰 딸은 이미? 갔어요.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아, 예, 갔다고 해가지고 조금 순간 또 마음이 무거웠는데 결혼해서 잘 밝은 겁니다.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밝은 시집 가서 네, 잘 살고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딸이 이제 30대인데 네. 독립을 하겠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계속 말하는데 아빠가 못 나가게 해요. 아, 아빠가 못 나가게. 네. 아빠가 못 나가게 하시는 어떤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까요? 캥거루처럼 계속 끼고 살려고 그래요. 아, 딸을. 네. 아, 딸을. 또 아빠는 그럴 수 있죠. 우리 아버님 계속 우시네. 캥거루가 아빠 배를 찢고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빠가 배가 아파가지고 막 너무 울고 계신데. 시집을 곧 갈 것 같은데 시집 갈 때까지 데리고 있고 싶다고. 시집은 언제 간대요? 1년 안에 갈 것 같다고. 그러면 1년은 좀 아빠 생각에는 좀 뭐 그 5년도 아니고 1년 있다가 어차피 결혼할 건데 아빠랑 좀 있다가 가면 좋은데. 살아보고 싶대요, 혼자. 아, 혼자. 네, 네. 독립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대요. 아. 근데 아버지는 우시는데 어머니는 눈물이 없으신가 보네요. 아버지는 계속 지금 우시고 엄마는 살아보고 싶대요. 지가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가 살아보고 싶대. 딸 아빠한테 딸은 또 다르잖아요. 딸이라는 존재 자체가. 최근에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네. 그 말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죠. 잠도 안 오고. 아, 잠이 안 오고요. 어머니는 잘 주무셨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아직 아버님 같은 입장은 아니니까. 섭섭하죠. 섭섭하다. 제가 외국에서 애들 공부시키러 5년 동안 있었어요. 짐 싸고 가고서 다. 그러니까 데리고 다녔었는데 간다니까. 우리 아버님은 딸들을 좀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좀 다정다감한 분이셨어요? 조금 엄한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다정다감이죠. 우리 큰딸 애기들이 지금 이름이 다정다감이에요. 아버님 눈물이 제가 나다가 갑자기 이게 좀 상황 전개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제가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지금. 저는 유치원 때부터 애들을 등교하게 시켰어요. 그러면 그때 기억이 지금 다 있으실 텐데. 있죠. 그쵸? 30년이 지나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더 선명해지실 텐데.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이렇게 컸고 좀 아빠랑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따님은 근데 왜 독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아니 같이 제가 일을 좀 도와주는데요. 아. 갑자기 그냥 독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쪽에서 뭐라 해주세요? 애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 울고 계신데 거기다가 애인 이걸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아버님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합니다. 저에게 물으신다면 여기서 고삐를 놔주셔라.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게 해라. 그래야 돌아온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이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딱 죄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 힘싸움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이가 더 커지면 시간이 더 지나면 아버지에게 더 안 돌아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려고 할 때 고삐를 쫙 놔주시고 이 달리는 말 뒤로 당근을 대가리로 탁 던지고 먹어라! 지원을 최대한 해주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줘 버리셔요. 집기 필요하다 그러면 아버님이 사주세요. 안 가고 싶대요? 아, 그러시겠죠. 안 가시면은 거기서 딸이 더 그리워할 여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미안함이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아. 애가 착하니까. 그리고 내가 아빠한테 너무 모질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가서 더 사주고 너 뭐 필요하냐? 그리고 아빠가 너 애인이 못 들어오도록 좀 집 밖에 있어야 되겠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내 딸을 이 상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요렇게 하면 더 안 온다. 놔주셔라. 그리고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딸이 다 알 겁니다. 다 자기의 때가 있나 봐요. 아버지의 얼굴이 보일 나이가, 어머니의 얼굴이 보일 나이가. 부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갱년기를 지나는 부모님의 얼굴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부모와 자식의 시간이 교집합을 이룰 날도 안타깝게도 오래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자식은 자식의 시간대가 있으니 우리 아버지가 따님한테 진짜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니아야. 잘 살아라. 아버님,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기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 최민식 배우님인데 전 순간 그 배우님보다 더 뛰어난 배우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우주가 담겼네요. 잘 살아라. 아버님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갱년기에 힘이 세지고 갑자기 목소리가 커져서 고민입니다. 힘이 세지는 건 조절할 수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커질 때는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소설 같은 글을 써주셨습니다. 우리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는 용인에 살고 있고요. 네. 네, 나이는 59세. 9세예요. 9세예요. 59세.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오늘 사실 남편도 되게 오고 싶어 했는데요. 네. 네, 오늘 일이 있어서 네. 못 오고 저희 예쁜 셋째 딸, 셋째 딸. 가 같이 오게 됐어요. 네. 남편분은 같이 못 오셔서 아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그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갱년기가 오셨다고 느끼셨습니까? 50대 한 중반서부터 좀 느꼈던 것 그러면은 같아요. 여성이 갱년기가 딱 왔다고 할 때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는 네. 좀 얼굴이 홍조가 많이 얼굴에? 생겨요. 그거는 열이 좀 올라와서 그러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열이 올라오다 보니 네. 목소리가 커지게 돼요. 그럼 열받는 그런 건데. 그렇죠. 열이 받는 거. 그 주변에서 누가 제일 열받게 합니까? 솔직히. 남편이요. 남편. 네. 그분이 오늘 안 오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게 없잖아요. 남편분께서 열받게 하셔서 얼굴에 홍조가 생기고 남편분 계시고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세요? 딸 셋에 아들 하나예요. 그러면은 우리 네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속을 별로 안 썩이고
좀 이렇게 성장해 줬나요? 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너무 예쁘게 잘 성장하고 결혼을 해서 남편도 이제 다 만나고 셋째 딸이 이제 5월 30날 결혼식을 하게 돼요. 아우 축하드려요. 아, 5월 네. 30일 날 결혼한대. 그러면 아이들은 별로 힘들게 한 게 없으시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뭐 때문에 좀 참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엄마들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 두 명 키우는 엄마들보다는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정을 주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스트레스가 미안함, 있었어요? 네,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환경을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었는데, 환경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컸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4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좁은 집에서 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갑자기라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세상에 갑자기는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안 보였던 거야. 몰랐던 거야. 인식을 저희가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보면 엄마가 화내면 애들이랑 남편이 왜 갑자기 화를 내? 그러면 갑자기! 내가 갑자기야!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 여자분은 어제 화가 나서 오늘 화를 낸 게 아닌 거죠. 화약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근데 작은 불꽃이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확 붙으니까 주변에서는 왜 갑자기 화를 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라는 말에 다시 화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화약이 쌓였는가? 그것을 알아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본인 탓을 한다고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지? 그러다가 애들한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우리 딸 미안해. 우리 딸 결혼 준비하는데 신경도 많이 쓰는데 엄마가 미안해. 엄마 정말 잘할게. 엄마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록 할게. 우리 딸 미안해. 그러다가 너희들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지킬 박사 하이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애들한테 화를 냈다가 또 미안하다가 사과를 했다가 또 화를 냈다가 진짜 왜 이러지? 그래서 이거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 화약고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됐는지를 우리가 1번 알아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뭐가 가장 나의 마음에 화약을 쌓게 된 것 같아요? 딸들은 예쁘게 잘 성장했어요. 딸은 예쁘게 네, 성장했고. 근데 이제 아들 때문에 결국 그 새끼군요. 자, 결국 그놈의 새끼가 지금 딸들은 다 잘 성장을 했는데 그놈의 새끼가 엄마 속을 썩였다. 네. 말을 돌려서 할 필요가 없다. 네. 근데 어머니가 너무 교양 있고 인격적인 분이다 보니까 말을 뺑글뺑글 돌려서 하다 보니까 화약이 더 쌓였다. 그 아들이 막내 아들입니까? 네, 막내 아들이에요. 지금 뭐 학생인가요? 네, 지금 대학생 아들은 군대 갔다 왔나요? 그거를 받은 상태예요. 군대에서 오라고. 네. 근데 아드님이 조금 엄마 속을 썩였나요? 많이 속였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의 이런 열이 떨어지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직접적으로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해병대 가서 뒤지게 고생을 해봐야 그때 뭐가 보이냐? 엄마가 보여. 이건 진짜 진리에 가깝습니다. 딸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2, 3, 4 낳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애가 보여? 아니, 엄마가 보여. 그리고 엄마가 키운 자기가 보여. 그래서 저는 5월에 결혼하는 따님에게 아이 4명 추천드립니다. 명쾌합니다. 제가 말하고도 놀랐습니다, 지금. 말이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몰랐는데 지금 4명. 애 4 낳으면 첫 번째 누가 보인다고요? 엄마가 보여. 엄마가 보여야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마나 아버지가 보이는 것은 효도의 개념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가 보이는 시작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부모가 보이냐? 나도 부모가 나를 낳은 나이가 대열쯤, 내 인생의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질 때쯤, 그리고 내 몸이 내 마음처럼 안 될 때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부모가 보이겠죠. 아드님 영장 어디에서 나왔어요? 육군? 네네네. 그러면은 육군에 특전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안에 707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추천할게요. 아드님 잘 되실 거고, 아드님 때문에 마음 쓰신 것, 그리고 내가 애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환경 제공하고 싶은데 아우 내가 가진 파이는 한정이 돼 있고 또 우리 집 애들은 4명이나 되고 그래서 아우 내가 더 좋게 못 해줘서 아우 미안하고 속상해서 그 화약이 쌓인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에 태풍이 많잖아요. 제주도 진짜 태풍이 많거든요. 밭에 그 식물들이 자라기가 힘들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러면 바람 몸살이라는 걸 앓는데요. 그래서 바람 몸살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밭에다가 뭐를 해요? 돌로 밭담을 쌓아요. 근데 그 돌 어디서 났어요? 그렇죠. 밭에서 났어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화산섬이라서 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농사 짓기가 좀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태어나서 보고 결혼해서 보면 내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기에 녹록치 않은 데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바람도 많이 불어. 그래서 어린 자녀의 식물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밭담을 쌓았는데 이게 건축자재가 아니까 중간중간에 구멍이 막 나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 구멍 때문에 바람의 길이 통해서 담벼락이 덜 무너져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엄마가 원하지 않게 아이들에게 결핍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막 뭐 해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다 못 해줄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애들보다 더 면역력 있게 잘 자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셋째 따님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관상을 보거든요. 부모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그 애의 톤이 달라요. 근데 부모가 못 해줘.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엄마 마음 내가 알아. 그러면 애들이 더 면역력 있게 크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으니 결혼식 날 미안해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너무 좋은 아이들로 다 성장시켰으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모든 엑기스를 짜서 진짜 삶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엑기스를 짜서 주고 남아있는 나 같은 거야, 엄마가. 그 엑기스를 누구한테 줬어요? 자식한테 줘버렸어.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의 젊을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엄마 젊은 에너지 그 엑기스가 애한테 다 줬어. 근데 애가 또 4명이야. 근데 한 놈 이 새끼는 또 엄마 엑기스를 또 더블로 갖고 갔네. 한국의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자기 엑기스를 짜서 자식한테 주고 회사에 주셨네요. 우리 어머니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신다면 결혼할 딸한테 하고 싶으세요? 특전사를 앞두고 있는 아들한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엑기스를 다 자식한테, 남편한테 준 자기 자신한테 하고 싶으세요? 결혼 앞둔 셋째 딸한테 하고 또 싶어요. 끝까지 또 셋째 딸을 다 걱정. 한번 해보세요. 셋째 딸한테. 사랑하는 셋째 딸아, 엄마도 셋째 딸로 자랐단다. 항상 첫째, 둘째만 많이 신경 쓰고 셋째 딸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어.
그런데도 한번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이렇게 나가게 돼서 엄마는 너무 기뻐. 그리고 이번에 또 사위도 우리 정민이가 예쁜 사위를 만나게 돼서 엄마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단다. 행복한 가정 이루고 정민아, 엄마 느낌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항상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 있다고 해야 할까요? 큰아이의 그 문자와 또 남편의 그런 행동이 또 갑자기 이렇게 파도처럼 확 몰아오는데 거기에 제가 휘어감아져서 제가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정신으로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내내 밥을 끊고 그냥 끙끙 앓아 누웠었거든요. 지금 죄송해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밥을 끊었다길래 제가 이제 아니야 지금은 다시 이제 되돌아온 거고요. 네, 지금 끊은 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끊은 분이 저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뭐 헛소리를 몇 번 하냐면 우리가 농을 함으로써 한 번 웃잖아요. 그럼 우리는 웃으면 그 문제에 대한 시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산 거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문제 있어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문제 없어져요? 인종차별도 당하고 마약 문제, 한국도 심하지만 미국은 대놓고 심한 데도 많아요. 애들이 마약에 더 많이 노출돼요.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역이민을 해요. 또 이제 그러면 야 베트남 가자. 또 베트남 가서 불법 총기에 다리를 맞을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도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안 좋은 일도 또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평온한 내 삶에 자꾸 왜 이런 일들이 오지? 자꾸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와?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이 사건이 아니고요.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우리한테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거든요. 행동으로 하든 사고로 하든. 근데 보통 안 좋은 일들은 자극이 오는 동시에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연에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영화에 아이가 크리스탈 접시를 실수로 깨면 미국 엄마 뭐라고 한다고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I love you. 저희 엄마 제가 깼더니 다 깨버려 연병하네. 자,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강연을 해요. 여러분 살다가 힘든 날이 오면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가 어느 날 기적처럼 내 눈앞에서 실수를 해요. 접시를 딱 깨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가리 때리고 아이 오케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설정 값으로 바로 반작용으로 팍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들었잖아요.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대가리 치고 괜찮아 이렇게. 애들은 더 불안해 하거든요. 와, 진짜 뭐 또 들었구나. 와, 진짜 아빠가 이러니까 계속 새엄마를 원하는 거 아닌가? 진짜 내가 봐도 피곤한 여자인데 정말 어차피 계속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 또 막 듣고 뭐 이런 것도 실시해보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뭐 그리고 또 애들이 호응 안 해주면 엄마가 하려고 하는데 니들도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새끼들이 막 방울뱀 나오고 막 와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다. 이거 뭐 도라이지 뭐지 뭐 이 생각. 근데 이거는 좋아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시선, 이것으로 최종 곱하기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괜찮은 시선과 자세와 태도가 가면 우리는 또 새로운 좋은 결과값을 가질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갱년기를 앓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네.
남편은 착한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남편분은 사춘기를 심하게 알았다고 얘기를 들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라고 들어요. 그렇죠. 보통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갱년기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남편은 착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춘기가 자기가 있었어도 집안의 상황을 살피고 사춘기를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저희 신랑이 이게 위 형 아주버님이 계신데 아주버님께서 좀 많이 사고를 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은 차마 이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봤으니까. 그래. 예, 그래서 사춘기가 없었던. 그러니까 집안에 큰 일이 터지잖아요. 작은 일은 몰라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남편이 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주버님이 큰일 쳤잖아요. 그러면 나도 친다 큰일 씨 뭐야 이렇게 했을 텐데 남편이 착하고 감성적이고 눈치가 빠르고 엄마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 그 어린 나이에 남편이 그랬다면 남편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남편은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았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뭐 맨날 좋아서 어머니한테 잘하겠어요? 내 역할도 있고 엄마 불쌍한 것도 있고 내 책임감도 있고 내 착한 컴플렉스도 있고 수없이 뭐가 있겠죠. 남편분도. 근데 아내분도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사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갱년기가 온 거예요. 너무 땡큐. 여기에서 또 누르잖아요. 그러면 50, 60대 때 엄청나게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느니 지금 40대에 이게 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5, 6, 7, 8, 9, 10, 11, 12, 13, 14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자매님? 몇 살 살고 싶어요? 그래도 남들 사는 만큼은요. 욕심이 없는 분은 아니네요. 세상 힘들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40대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땡큐. 남편에게도 땡큐. 아내에게도 땡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왔다면 야 그래 오케이 좋다. 네 나이 때 그거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도 저도 살아서 40, 50, 60이 됐어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교육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받았던 그 교육을 우리 자녀 시대에 우리는 또 하고 싶은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틈도 안 줘요. 무슨 틈이요? 실수할 틈도 줘야 되고 실패할 틈도 줘야 되고 방황할 틈도 주면 좋은데 이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선생님의 아이는 되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엄마 나 이제 일탈이 아닌 난 이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딸 축하해. 엄마도 이탈할 건데 같이 하자. 자 일단 전자담배 너 전자담배 피니? 엄마 저번 달부터 펴. 좀 냄새 나가지고 엄마 좀 연초는 끊었는데 진짜 릴렉스 우리 편안하게 네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엄마는 너랑 얘기하고 싶어. 진짜 마음이 편하면 얘기해요. 그러니 지금 좋은 기회다. 어머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파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키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얼추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하면서 얼추는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좋아요. 뭐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장르의 이야기.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컨텐츠와의 만남. 그리고 남편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추천하는데 지혜롭게 추천해야 돼요. 남편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여보 자기. 여보 자기. 그러면은 남편한테 추천할 때 자기야 한번 들어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들으실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 들으실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라고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런 뉘앙스 맞아요. 뉘앙스 이상하게 하는 여자분도 있거든요.
너도 들어본 얘기일 거다. 네가 실천을 안 해서 문제지. 몰라서 안 하는 놈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뉘앙스 잡으세요. 뉘앙스. 당신이 다 아는 내용이야. 자기도 한번 뭐 나 보냈거든. 뭐 당신이 다 아는 내용일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들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2년 전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던 중 선생님께서 사랑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라 라는 말씀을 배우자에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짐의 결론을 도달하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실패감에 앞날이 두려워지는데 제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손을 드실 수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러기 불편하시면 제가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혼자. 예의를 지켜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이거 노력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한 얼마 정도를 그래도 야 나는 이거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말도 좀 좋게 하고 예의 있게 해보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2년? 아, 전 이틀이라고 한 줄 알고 순간 야 그건 좀 너무 빠른데 이틀 예의 지키고 안 되니까 바로 이거 싸다기 날리는 건가 이거 2년 보통 기간이 아닌데. 아니 저도 배우자에게 100점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 2년에 대해서 힘들게 한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조금 후회가 없는 정도를 하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잘 한 건지 예의를 갖추긴 갖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의를 갖추면서 힘들었어요? 아니면은 아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 거 참 힘든데 이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그냥 감정이 말랐어요. 그래요. 아이는 몇 명입니까? 2명. 2명. 아이들은 전혀 모르나요? 아니면은 얼추 분위기 나나요? 싸우지 말라고 하죠. 아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싸우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경우가 너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알츠하이머 유전자도 그렇고 단기 기억 상실 장애를 받은 가장 큰 원인을 의사 선생님은 트라우마래요. 엄마 아빠 싸운 거 많이 본 거.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한 거. 근데 이게 어렸을 적에는 오히려 별로 티가 안 났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자리를 맡게 되고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티나는 거예요. 그냥 개인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1차적 편안함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에게 문제가 막 있어요. 그러면 관계를 안 맺는 것이 문제가 더 안 드러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결혼을 해버렸네요. 또 애도 뭐 낳고 뭐. 그러면 이제 나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요. 문제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의 무의식은 알아요. 관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도 안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아이도 안 낳고 싶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와 무엇으로 결혼을 보통 하게 되고 아이도 그렇게 말아서는 안 되지만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그 분위기에서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지 않아도 집안을 냉골해서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저는 이 일이 계속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되면 저는 그 환경에서 자란 자녀 입장으로는 이별의 한 표를 던질게요. 그리고 개인차지만 아들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딸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심리인지. 똑같아요? 엄마가 슬프게 사는 걸 보는 건 자식의 가슴에 엄청 큰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든. 그러니 엄마가 해보고 야,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에 왔다. 그렇다면 내 숨을 여기서 더 참고 더 죽을 것처럼 해서 애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게 애를 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해든 마이너스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조금은 캐주얼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사촌 오빠라면 말하고 싶어요. 제가 오빠요, 동생이에요? 소띠. 오빠. 응, 오빠. 그렇다면 조금은 해볼 걸 해봤다면 캐주얼하게 접근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정리할 때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남편분에게 예의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한테는 언제 미안해 하냐면 지금 너무 미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기를 넘길 수가 없어요. 이게 말대로 안 되지만 내가 좀 내 삶을 잘 다져놓고 그리고 그때 내가 조금 더 미안함을 표현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해야지 지금 너무 미안한 마음이 우리 선생님을 잡아먹어버리면 엄마가 좋은 땅에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 60%만 미안해요. 그렇다고 막 애들한테 가서 막 야, 선생님이 미안해하면 안 된대. 그게 니네 삶에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 엄마 요가 학원 등록할 거거든. 엄마 레깅스도 호피로 살 거야. 지금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안 되죠.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너무 우리 세대 엄마 있잖아요. 지금 6, 7, 80대는 엄마들. 막 그 슬픔과 미안함이 자기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엄마 세상. 그래서 엄마가 아유 엄마가 뭐 엄마가 죄인이다. 엄마가 죄인이다. 뭐 엄마가 너희들한테 뭘 할 말이 있겠냐. 엄마가 죄인. 그런 거는 자녀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요.